오늘 오전 9시에 마감된 11월의 월봉 캔들은 양봉입니다. 상승형 캔들은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는 팬들 패턴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캔들 패턴만 놓고 매수 근거를 잡는다면 지금 구간에서 11월의 월봉의 저점인 34K를 깨고 내려온다면 손절로 대응하고 진입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12월달의 월봉 캔들은 조금 다릅니다. 11월달의 월봉의 저점 34K를 깨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1월이 끝나고 벌써 12월입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2024년도가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선 기분이 듭니다. 2024년도가 기대되는 이유는 내년에 쓸 비트코인 현물 ETF부터 반감기, 금리나 미국 대선까지 단순 비트코인 호재뿐만 아니라 시장에는 어느 정도 유동성이 풀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호재가 터지고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면 증시는 상승하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은 5,100만원입니다. 뒷자리는 편의상 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인 2024년도랑 2025년도의 비트코인 가격을 본다면 5천만원 그 이상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사이클 안에서는 상승장이 오기 전 조정은 있을 거고 그 조정의 시작이 저는 그리 멀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조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 신규 진입뿐만 아니라 홀더의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이 어떤 조정이 있을지를 알아야 계속해서 들고 있어야 할지 혹은 팔아야 할지를 결정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1월의 월봉이 마감되고 앞으로 12월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적어도 전체 시드에서 10%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의 비트코인 관점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은 지금이라도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적어도 10% 아니다 나는 좀 무섭다 좀 더 보수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체 시드 대비 5% 정도는 매수를 하시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매수가 되어 있어야 오르더라도 투심이 무너지지 않을 거고 하락이 나온다면 좀 더 매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으면 실제로 하락하면 매수해야지 라고 계획하더라도 실제로 하락해서 매수에 손이 가지 않을 겁니다. 2023년도 1월달에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3월달에 비트코인을 봤을 때 그 심정이랑 그리고 6월달이랑 9월달에 비트코인을 매수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보는 비트코인 차트 결국 지금에서 그 차트를 봤던 그 시기랑 나중에 보는 비트코인 가격은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 펼쳐질 거다. 최근에 내가 실제로 투자를 해보니까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거에 자신이 없다. 계속해서 잃는 투자를 해왔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비중을 어느 정도 채운 다음에 비트와 이더리움이 반등에 성공했을 때 두 코인의 비중이 확보된 상황에서 알트코인 매수를 해보신다면 투심적으로 정말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2월 달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월봉에 대해서는 조금은 직설적인 표현을 하자면 12월에 나오는 월봉은 11월 달에 나온 월봉의 저점 자리를 깨는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11월의 월봉의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오거나 혹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뤄지는 시기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모두가 당연히 내년 1월로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 1월이 될지 3월이 될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들을 지금부터 비트코인 월봉을 통해서 전달을 드릴 텐데 쉽게 말해서 결국 기간적으로 시간을 끌 수는 있지만 매수에 있어서는 하락은 기회가 될 거다. 저는 매번 월봉이 갱신되면 그 다음 봉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유튜브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2일 10월 달에 월봉이 마감된 뒤 브리핑 드렸던 11월의 월봉의 관점은 10월 달의 월봉은 상승으로 가는 힘으로 힘을 썼기 때문에 11월 달에 나오는 월봉 캔들은 버티는 봉이 나와줄 거다. 실질적으로 제가 예상했던 11월의 월봉은 이런 십자형의 도지형 캔들을 좀 기대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왔던 11월 달의 캔들은 플러스 8%짜리 양봉으로 좀 더 높은 캔들로 마감되었습니다. 사실상 실제로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썸네일에 26.5K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비트가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20%짜리 하락이 나오더라도 추세가 깨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하락한다고 매수만 할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상승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부분이 26.5K 동시에 26.5K는 10월 달에 나왔던 월봉의 저점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가격적으로는 멀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좀 관점이 조잡해 보일 수 있어서 좀 더 이후에 캔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저는 앞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좀 더 러프하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1월 2일에 말씀드렸던 당시의 월봉 관점을 한 번만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12월 달에 월봉 캔들이 11월 달에 월봉 캔들을 깨고 내려오더라도 추세의 반전보다는 매수의 시그널로 보는 이유는 1월 달에 월봉 역시도 꽉 찬 양봉으로 마감되고 2월 달에 버티는 캔들, 그리고 3월 달에 나오는 월봉 캔들의 저점 자리가 1월 달에 나왔던 장대 캔들의 절반 자리를 지지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1월 달 역시도 몸통이 꽉 찬 양봉으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12월 달의 월봉이 11월 달의 월봉을 깨고 내려오더라도 저점을 낮추더라도 하락이 나온다면 동일하게 장대 캔들의 절반 자리는 매수의 기회가 될 겁니다. 통상적으로 몸통이 꽉 찬 장대 캔들이 나와주면 다양한 매매법이 활용이 됩니다. 제가 이전부터 공식처럼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장대 캔들이 나오고 바로 상승이 나오면 우리가 그 상승분은 놓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장대 캔들의 절반 자리 그리고 시가 자리는 이제부터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장대 캔들의 절반 자리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하나의 가설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양봉이 특정 세력이라는 집단이 전부 다 매수를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시가부터 종가까지 그들의 매수세로 나온 캔들이라면 그 캔들의 절반 자리는 그들의 평단점이 될 겁니다. 사실 세력이라고 하는 집단이 그 누구보다도 손실 보는 걸 싫어하는 집단인데 그들이 올렸던 이 매수세가 이 장대 양봉이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장대 양봉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평단 밑으로 절대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깨고 내려왔다면 상승보다는 앞으로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집봉이 들어오고 물량을 많이 채우지 못했다면 그 밑으로 물량을 내려온 다음에 이 아래서 매집을 끝내고 다시 올리는 경우의 패턴도 나와주지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은 시가총액 자체가 알트코인처럼 가볍게 움직일 수 없는 물량이기 때문에 올렸던 캔들의 장대 캔들이 그들의 평단이라면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혹여나 전쟁 이슈 혹은 악재가 터지면서 개인 물량들의 패닉셀이 나온다면 그 손실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장대 양봉의 절반 패턴을 찾는다고 하면은 정말 많이 나오겠지만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 2023년도 3월달에 주봉에서도 나왔었고 2021년도 11월 알트코인 일본 캔들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봐야 할 포인트는 우리가 트레이딩에 있어서 장대 캔들의 절반 자리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할 수는 없을 텐데 장대 캔들 절반에서 나오는 첫 번째 양봉을 등지고 사야 됩니다. 장대 캔들 절반에서 나오는 첫 번째 양봉을 등지고 사야 된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갱스터님, 장대 양봉이 나온 캔들의 절반 자리에서 양봉이 뜨지 않고 계속해서 절반 자리를 이탈하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장대 캔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종가에서 바로 출발하는 건 못 잡을 수 있어도 눌렸을 때 장대 캔들의 절반 자리 그리고 장대 캔들의 시가 자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과거 2020년 10월 달에 비트코인 월봉 캔들에서도 도전 캔들이 나온 다음에 장대 캔들의 절반 자리를 이탈했지만 다음 봉에서 급격한 상승을 보였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장대 캔들의 절반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 아래 꼬리를 만들어줬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 봉에서 첫 번째 양봉이 나와줬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물론 월봉에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왔다면 주봉 그리고 일봉에서의 그 기준점을 잡고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2020년도처럼 해당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 당시의 차트를 좀 더 쪼개서 좀 더 디테일한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브리핑 다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조정, 눌리는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여기서 상승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현재 자리에서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상승의 재료는 비트코인 현물 ETF일 가능성이 높고 상승이 나온다면 비트코인은 진입한 5%에서 10% 비중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올라오는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을 계획을 세우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매도한 비트코인 포지션은 알트코인으로 초점을 맞추는 걸 권장드립니다. 비중을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전략을 바꾸는 이유는 제가 보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시점은 비트코인 매도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점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ETF가 승인되고 출시되는 기간까지 빠르면 일주일 길면은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현물 ETF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2017년도 이후부터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가 출시된 이후부터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당시에 정말 많이 달렸던 댓글이 과거 선물 ETF랑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현물 ETF는 매수에 의해서 생성되는 ETF 상장 펀드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되면은 당연히 매수세가 붙어주고 기관들 다 들어올 텐데 무슨 하락이냐. 근데 제가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과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고 해서 마치 기대
기다렸다는 듯이 줄을 서서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기관 투자자들이 ETF 상품을 계약하고 있을까요? 그들이라고 무조건 손실이라는 걸 보지 않는 집단일까요? 매수 매도라는 게 자금에 대한 규모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닐까요? 하나 다른 점은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좀 더 이성적일 거고 신중할 겁니다. ETF는 이전에도 많이 다뤄드렸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디테일한 관점은 추후에 차트가 나오는 관점이랑 이후에 나오는 이슈를 같이 입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1월 2일에 전해드렸던 알트코인 관점은 비트코인은 11월 달에 월봉에서 매수세를 죽이는 장세에서 알트코인 순환 장세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순환 장세에서 단기 포지션에 대해서는 매도 자리가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보는 12월 달의 알트코인은 조정입니다. 물론 저도 조정이란 단어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실질적으로 저도 제가 들고 있는 코인을 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정말 너무 듣기 싫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12월 달의 알트코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월 달이랑 2월 달 내년으로 넘어가는 알트코인들이 그 나눠지는 구간이 나올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분류에 대해서는 추세가 좋은 코인들 혹은 추세가 무너지고 상승 여력이 좀 더 좋은 코인들,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겁니다. 단기 진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매도 포지션이랑 신규 진입 자리가 나올 거고, 장기 포지션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께서는 추가적인 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 자료가 자발되어서 조금은 아쉽지만 이번 상승에서 룸네트워크가 13배 이상 올랐습니다. 최초 상장했던 당시 가격 그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탈출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2018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순간이 지금의 룸네트워크와 같은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룸네트워크 딱 하나 나왔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이더리움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ETF가 출시될 겁니다. 반감기도 있을 거고, 금리 인하, 미국 대선, 만약에 바이러스가 또 터진다면 다시 또 코로나 양적 완화처럼 양적 완화로 유동성을 통해서 증시가 상승할 겁니다. 분명 우여곡절은 많을 겁니다. 짧은 기간 내에 1억 천금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길 수 있는 싸움이 되겠지만 부디 마음 잘 잡으시고, 이제야 11월 달이 끝나고 12월 달 2023년도가 끝나고 2024년도가 다가올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옆에서 좀 더 가이드를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브리핑으로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오늘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투자 원칙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